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중년의 보유 대 매도, 진짜 기준. 어젯밤 잠을 설쳤습니다. 옆집에 사는 최 사장님의 이야기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5년 전 강남 아파트를 사면서 대출을 크게 받았습니다. 집값이 오를 거라 믿었고 실제로 처음 2년은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후 3년간 제자리 걸음을 하다가 최근 들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나가는 대출 이자가 수백만 원인데 집값은 오히려 내려가니 속이 타들어갑니다. 어제 복도에서 마주친 최 사장님의 얼굴은 20년 늙어 보였습니다. 팔아야 하나, 버텨야 하나, 지금 팔면 손실이 크고 버티자니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지금 수많은 중년들이 똑같은 고민에 빠져 있다는 것을. 하지만 정작 명확한 판단 기준을 아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 중년 세대는 평생을 버티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워왔습니다. 힘들어도 참고 어려워도 견디고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거라고 믿으며 살았습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떨어져도 버티면 오르고 힘들어도 참으면 보상받고 시간이 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다릅니다. 무조건 버티는 것이 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빨리 정리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언제 버티고 언제 팔아야 하는지 그 기준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제 대학 선배의 뼈아픈 경험담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그분은 6년 전 분당의 아파트를 샀습니다. 당시로서는 최고가였습니다. 주변에서는 너무 비싸다고 말렸지만 선배님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분당은 좋은 지역이고 앞으로 더 오를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대출까지 받아가며 샀습니다. 하지만 1년 후부터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조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곧 회복될 거라고, 조금만 기다리면 오를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버텼습니다.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계속 떨어졌습니다. 매달 나가는 대출 이자가 부담이었지만 지금 팔면 손해가 크니까 계속 버텼습니다. 그러다 5년째가 되었을 때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대출 이자를 감당하기 힘들어졌고 결국 6년 만에 팔았습니다. 손실이 엄청났습니다. 대출 이자까지 합치면 거의 절반을 날린 셈이었습니다. 선배님은 말씀하십니다. 1년째에 팔았어야 했다고. 그때는 손실이 작았는데 버티려고 하다가 결국 큰 손실을 입었다고. 버티는 것이 항상 답은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배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첫 번째 중요한 기준이 나옵니다. 바로 현금 흐름입니다. 매달 나가는 돈이 얼마인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대출 이자, 관리비, 재산세 등을 합치면 상당한 금액입니다. 이것을 감당하기 힘들다면 아무리 미래가 밝아 보여도 버틸 수 없습니다. 목동에 사는 제 친구도 비슷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3년 전 투자 목적으로 아파트를 한 채 더 샀는데 전세를 놓았습니다. 처음 2년은 괜찮았습니다. 전세 보증금으로 대출을 일부 갚았고 나머지 이자는 월급으로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전세 계약이 만료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전세가가 떨어져서 재계약을 할 때 보증금을 낮춰야 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대출을 더 받아야 하고 대출 이자도 늘어납니다. 게다가 집값도 떨어져서 추가 대출도 어렵습니다. 친구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금 팔면 손해고 버티자니 매달 나가는 돈이 너무 많습니다. 결국 친구는 결정했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파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계산을 해보니 앞으로 5년간 버티면서 내야 할 이자와 비용이 지금 손해를 보고 파는 것보다 더 크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팔았습니다. 친구는 말합니다. 당장은 손해본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계속 버텼다면 더 큰 손실을 입었을 거라고. 현금 흐름이 안 맞으면 절대 버티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시간입니다.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는가, 얼마나 오래 기다릴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20대, 30대라면 10년, 20년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50대, 60대는 다릅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강남에 사는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65세에 아파트를 샀습니다. 은퇴 자금으로 투자한 것입니다. 몇 년 버티면 오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나도 오르지 않았고 5년이 지나도 제자리였습니다. 이제 할아버지는 70이 되었습니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80까지 산다고 해도 10년밖에 안 남았는데 이 집이 오르기를 기다리며 10년을 보낼 수는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집값이 오르든 떨어지든 이제는 현금이 필요한 나이입니다.
병원비도 들고 생활비도 필요하고 자녀도 도와줘야 합니다. 할아버지는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지금 팔기로 한 것입니다.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남은 인생을 편하게 살기 위해 현금화하기로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말씀하십니다. 시간은 돈보다 귀하다고, 나이가 들면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없다고, 젊었을 때와는 다른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기준은 목적입니다. 왜 그 집을 보유하고 있는가, 목적이 무엇인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실거주인가, 투자인가, 노후 대비인가, 자녀를 위한 것인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분당에 사는 한 할머니는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10년 전에 산 아파트가 있는데 실거주는 아니고 투자 목적이었습니다. 10년간 가격이 거의 오르지 않았습니다. 팔까 말까 고민하다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 집을 왜 가지고 있지? 목적이 뭐지? 하고 말입니다. 생각해보니 명확한 목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 오를 거라는 막연한 기대뿐이었습니다. 실제로 살 집도 아니고 자녀에게 물려줄 것도 아니고 노후 자금으로 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투자 수익을 기대하며 가지고 있었는데 10년간 아무 수익도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결정했습니다. 목적도 없고 수익도 없는 집은 정리하기로 한 것입니다. 팔고 나서 그 돈으로 배당주에 투자했더니 매달 배당금이 들어왔습니다. 할머니는 말씀하십니다. 목적 없이 버티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명확한 목적이 없다면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이 낫다고 말입니다. 네 번째 기준은 기회비용입니다. 그 돈을 다른 곳에 투자했다면 얼마를 벌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집값이 안 오르는 동안 다른 투자는 수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가 기회비용입니다. 용인에 사는 한 투자자는 이런 계산을 했습니다. 5년 전에 산 아파트가 제자리인데 만약 그 돈을 주식에 투자했다면 지금쯤 2배가 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주식도 위험하지만 적어도 기회비용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집값이 오르기를 기다리지 않고 팔아서 다른 투자처를 찾기로 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팔고 나서 다각화 투자를 했더니 수익이 훨씬 좋았습니다. 다섯 번째 기준은 스트레스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스트레스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매일 시세를 확인하고 뉴스에 신경 쓰고 가격 변동에 일희일비하며 사는 것이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잠실에 사는 한 할아버지는 이 때문에 팔았습니다. 투자 목적으로 보유한 아파트가 스트레스의 원인이었습니다. 매일 가격을 확인하고 조금 떨어지면 잠을 못 자고 전문가 의견을 찾아보고 마음의 평화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돈을 벌려고 투자했는데 오히려 건강을 잃고 있다는 것을, 이것은 본말이 전도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팔았습니다. 손해를 조금 봤지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말씀하십니다. 건강이 돈보다 중요하다고, 스트레스 받으면서까지 버틸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섯 번째 기준은 시장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의 예측도 자주 틀리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맹목적으로 믿지 말고 여러 의견을 듣고 스스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화성에 사는 한 투자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장 전망을 참고하되 맹신하지 말라고, 전문가도 틀릴 수 있고 시장은 예측할 수 없다고, 따라서 다른 기준들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언제 버티고 언제 팔아야 할까요? 정답은 없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팔기를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현금 흐름이 감당 안 될 때입니다. 매달 나가는 돈이 너무 많아서 생활이 힘들다면 더 이상 버티면 안 됩니다. 큰 손실을 입기 전에 정리해야 합니다. 둘째, 시간이 없을 때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오래 기다릴 수 없다면 지금 현금화하는 것이 낫습니다. 10년, 20년을 기다릴 수 없는 나이라면 과감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셋째, 목적이 없을 때입니다. 왜 보유하는지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적 없이 버티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넷째, 스트레스가 심할 때입니다.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버틸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의 평화가 더 중요합니다. 반대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버틸 수 있습니다. 첫째, 현금 흐름이 괜찮을 때입니다. 대출 이자와 비용을 무리 없이 감당할 수 있다면 버틸 수 있습니다. 둘째, 시간이 충분할 때입니다. 아직 젊고 10년, 20년을 기다릴 수 있다면 버티는 것도 방법입니다. 셋째, 실거주일 때입니다. 투자가 아니라 실제로 살고 있다면 가격 변동에 상관없이 보유하는 것이 맞습니다. 넷째, 명확한 목적이 있을 때입니다. 자녀에게 물려줄 것이거나 노후 자산이라면 단기 변동에 흔들리지 말고 버텨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 버티고 있습니까? 현금 흐름은 괜찮습니까? 시간은 충분합니까? 목적은 명확합니까? 스트레스는 견딜만 합니까?
이 질문들에 답하면 결정이 쉬워집니다. 무조건 버티는 것이 답은 아닙니다. 때로는 빨리 정리하고 다른 길을 가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명확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결정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보유할지 매도할지 고민하고 계시다면 오늘 말씀드린 기준들로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현명한 판단으로 소중한 자산을 지키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